혼고우는 쿠마의 도움으로 청홍린을 완치하는 데 성공했고, 혼고우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라고 말했고, 쿠마는 혁명의 등불을 비추려는 이라면 그게 누구든 나의 친구다. 은혜 따윈 갚을 필요 없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 이라고 말하며 웃었고, 혼고우 역시 웃으며 그래 고맙다 바솔로뮤 쿠마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갑니다. 그리고 쿠마는 루피가 구 3대장과 대치 중인 것을 보며 몽키디 루피, 네 녀석이 버커니아족이 그토록 기다려온 해방의 전사 니카였을 줄이야 라고 말하며 버커니아족의 전설이자 쿠마가 평생토록 기다려온 인물이 루피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쿠마는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니카가 나타났다고 마냥 의지할 수는 없다. 세상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만드는 법. 최선을 다해 밀짚모자를 조력하여 사보를 구해내고 혁명의 등불을 밝힌다 라고 생각한 이후 지친 몸을 이끌고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카타쿠리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밀짚모자 일당과 신흰수염 해적단 연합에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고, 이후 베가펑크가 개발한 특수한 약물을 복용하며 인격이 빼앗긴 채 해군의 편으로서 제2의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와 크로코다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크로코다일과 카타쿠리는 격돌하게 됩니다. 크로코다일은 카타쿠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카타쿠리가 차기 빅맘 해적단의 선장이 될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신중을 가하며 카타쿠리와의 전투에 임하려 합니다. 크로코다일은 카타쿠리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주변 필드를 모래로 변환시키며 우선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려 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초인계 악마 열매를 각성하는 데 성공했기에 자연계 악마 열매 능력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환경을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카타쿠리는 크로코다일의 능력을 억제하며 주변 환경을 떡으로 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떡을 사용하여 전투하는 녀석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은 능력일 터인데 악마 열매 활용 능력이 수준급이군 이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의 악마 열매 활용 능력을 고평가해줍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주변 환경을 모두 모래로 만드는 것은 포기하였고, 곧바로 카타쿠리에게 다가가 사막의 보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를 활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본 이후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완벽히 피해냈고,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크로코다일의 복부를 정확하게 타격하였고, 크로코다일은 피를 토해내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패기마저 수준급인가, 마치 일전에 검은 다리를 상대하는 것 같고, 하지만 다행히 그 녀석보다는 한 수 아래다. 집중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카타쿠리를 보며 로드스타 섬에서 겨루었던 쌍디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카타쿠리의 저력을 쌍디보다 아래라고 평가하였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자신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타쿠리는 와노쿠니에서 마르코와 대결하게 되었고, 그 대결에서 한 차례 더 성장하며 폐양색 패기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 역시 높은 수준급으로 구사하는 캐릭터였기에 사실상 사왕급 강자들을 제외하면 세 가지 패기를 모두 수준급으로 다루는 유일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크로코다일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구운 떡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을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사블스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으나 빈틈이 생기게 되었고, 카타쿠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크로코다일을 내려찍는데 성공하였고, 크로코다일은 그대로 얼음에 처박힙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곧바로 모래모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데 성공하였고, 카타쿠리조차 크로코다일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은 크로코다일은 모래 폭풍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공중 높이 띄워버린 이후 카타쿠리의 수분을 모조리 흡수하며 카타쿠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통하여 크로코다일의 계획을 간파하였고, 크로코다일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무쌍 도넛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에게 카운터를 집어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와 크로코다일은 동시에 공중에서 떨어졌고, 카타쿠리는 정확하게 착지를 하는 반면 크로코다일은 중심을 잡지 못하며 땅으로 추락합니다. 크로코다일은 카타쿠리와 합을 주고받은 이후 승산이 있다는 생각은 오만한 판단이었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에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무서운 속도로 크로코다일을 향해 다가왔고, 카타쿠리는 흐름떡을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모래지옥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곧바로 모래폭풍 헤비를 날리며 압축된 모래폭풍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사용하여 모래폭풍 헤비를 완벽하게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크로코다일은 이를 예상이라도 했듯이 카타쿠리에게 접근한 이후 카타쿠리가 밟고 있는 얼음을 모래로 변환시켜 카타쿠리의 기동성을 떨어뜨리는
빠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일전에 모래 폭풍을 막아낼 때 밸런스가 왼쪽으로 쏠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기에 또다시 모래 폭풍을 날린다면 오른쪽에 공간이 날 것을 예상했지 라고 말하며 지략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순수한 전투력은 밀릴지언정 지략을 통하여 그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카타쿠리 역시 만만한 적은 아니었기에 카타쿠리는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크로코다일의 악마일매 능력을 최소화한 이후 자신을 구속하던 모래들을 없애버리며 다시 한번 크로코다일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의 갈고리에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카타쿠리의 공격을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의도적으로 어깨를 오픈하였고 카타쿠리는 이를 포착한 이후 곧바로 크로코다일의 어깨를 향하여 참절떡을 날리나 이는 크로코다일의 함정이었기에 카타쿠리가 크로코다일의 어깨를 타격하자 크로코다일의 어깨는 모래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모래지옥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모래지옥 속으로 빠뜨리는 데 성공했고 카타쿠리의 하체를 시작으로 카타쿠리는 모래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크로코다일은 모래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카타쿠리를 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담배 한 대를 꺼내서 태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는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초인적인 힘을 보이며 모래지옥 속에서 탈출했고 마스크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리적으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할 터 패기가 폭주하며 일시적으로 흡입력이 감소했고 그 틈을 타 탈출한 것인가? 초인적인 힘이 없다면 불가능할 텐데 과연 강철풍선 빅맘의 자식이란 말인가?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의 패기로 인하여 모래지옥에 틈이 생겼고 카타쿠리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초인적인 힘을 바탕으로 모래지옥 속에서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카타쿠리는 모래지옥 속에서 탈출한 이후 무장색 패기를 극한으로 강화한 이후 밤떡을 사용하여 떡을 날카로운 가시처럼 변환시킨 이후 크로코다일을 향하여 발사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사막의 대검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밤떡을 모두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크로코다일은 이제는 결착을 지을 시간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자신의 갈고리를 오픈하며 맹독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마무리 짓고자 하였고 자신의 몸을 모래로 변환시킨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카타쿠리에게 접근하여 카타쿠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카타쿠리는 미래의 질을 통해 이를 읽어낸 이후 몸을 틀며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하지만 크로코다일은 찰나의 순간에 리치를 늘리며 카타쿠리의 예상을 깨뜨리며 카타쿠리의 팔을 스치는 데 성공했고 카타쿠리의 몸에는 맹독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그 맹독은 생명의 지장은 없겠지만 일시적으로 온몸을 굳게 만든다. 네 녀석은 이제 나의 최후의 일격을 막을 수 없을 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카타쿠리의 몸이 굳기 시작하였고 크로코다일은 지금이 승부처라고 판단하며 사막 환영 최반 호투를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맹독으로 인하여 몸이 굳어버렸기에 꼼짝없이 크로코다일의 공격을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카타쿠리는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최후의 반격을 하려 하였고 결국 빅맘으로부터 물려받은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맹독의 효과를 해독한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용호 맹병을 사용하였고 마치 한 마리의 용과 호랑이의 형상을 띤 떡이 나타나며 크로코다일의 사막 환영 최반 호투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의 기술은 우열을 가르지 못하였고 서로의 기술이 동시에 서로에게 충돌하며 카타쿠리와 크로코다일은 동시에 정신을 잃으며 쓰러지며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백수의 적단의 삼재해와 신흰수염의 적단의 마르코 비스타 조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마르코와 킹은 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킹이 루나리어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킹의 등에 불꽃이 꺼지는 타이밍을 노리며 신중한 운영을 보였고 킹은 압도적인 화력과 내구성을 바탕으로 전투 초반부터 템포를 올려서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용용열매 모델 프테라노돈의 능력을 사용하여 프테라노돈으로 변신하였고 루나리아족의 발화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에 화염을 두른 이후 펀치를 날리는 기술인 염황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발차기를 사용하여 킹의 공격을 간단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마르코는 특유의 푸른 불꽃과 함께 재생하며 자신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킹의 복부를 적중하였고 킹은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그대로 해군 본부에 처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킹의 등에 불꽃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킹은 거의 충격을 입지 않았고 곧바로 전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마르코는 확실히 경이로운 방어력이다요이. 다만 공격을 시도할 때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등에 불꽃이 꺼지는 것을 포착했다요이 라고 말하며 킹이 공격을 시도할 때 등에 불꽃이 꺼지는 것을 포착했기에 그때가 킹을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킹은 전투에 복귀한 이후 인수형 상태로 모습이 변화되어 있었고 마르코는 이를 보며 인수형인가? 그렇다면 나도 전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군요이 라고 말한 이후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의 모습이 불사조로 변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킹은 루나리아족의 발화 능력을 담은 자신의 날개를 휘두르며 일렬로 된 화염 총탄을 퍼붓는 기술인 1, 2 쌍황을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무수히 많은 화염 총탄을 날렸고 마르코는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킹의 1, 2 쌍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빠른 속도로 킹에게 접근하여 킹의 복부에 블루버드를 적중시켰고 킹은 공격을 가한 직후였기에 등의 불꽃이 희미하게 꺼진 상태였고 마르코는 킹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넣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킹 역시 자체적인 맷집이 마르코에 버금가는 인물이었기에 마르코의 블루버드를 버텨낸 이후 마그마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지닌 기술인 활용황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날개 일부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악마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날개를 재생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체력이 크게 소모되게 되었고 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검을 사용하여 마르코의 날개를 다시 한번 베어버린 이후 루나리아족 특유의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마르코는 그대로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마치 여러 개의 능력을 먹은 능력자를 상대하는 것 같다요이 마그마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지닌 불꽃, 에이스를 떠오르게 하는 발화 능력, 루나리아족 특유의 괴란한 신체 능력까지 라고 말하며 킹은 루나리아족이라는 특성만으로 이미 3개의 악마 열매를 추가적으로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나리아족은 원피스 역사상 최고의 종족으로 불리며 과거 세계 정부가 설립되기 이전 신들의 땅이라고 불린 레드라인 꼭대기에서 살아온 신의 후예라고 불렸던 종족입니다. 그렇기에 마르코와 킹은 종족 차이로 인하여 출발점부터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마르코는 킹과의 대결이 어느정도 진행된 이후 잠시 흰수염과의 추억을 회상합니다. 과거 마르코와 흰수염은 야심한 밤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흰수염은 술에 취하여 신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으냐 마르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오야지 많이 취한 것 같습니다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흰수염은 웃으며 그라라라라 마르코 과거 세계정부가 설립되기 이전 레드라인에 거주하던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있었다고 하더군. 로저 녀석이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마지막 포네그리프에서 그 기록을 봤다고 하더군. 이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웃으며 오야지가 그런 걸 믿는다니 의외구만요이. 그렇다면 그 신의 종족이라고 불리는 루나리아족은 우리 같은 인간보다 훨씬 강하려나?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웃으며 그라라라라 그럴 리가 없잖냐 마르코. 결국 중요한 건 종족이 아니라 패기와 능력, 전투력이 다인걸. 언젠간 루나리아족과 붙게 된다면 그 녀석들이 신의 후예라고 해서 겁먹을 것 없다. 우리는 흰수염 해적단이니까 라고 말한 뒤 술을 들이켜 마십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언젠가 만나보고 싶구만요이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짧은 회상이 끝나게 되었고 마르코는 눈물을 흘리며 그립구만 오야지 당신과 짧게나마 이야기했었던 그 신의 종족과 겨루게 되었다고요이. 만약 패배하면 흰수염 해적단의 수치겠지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의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였고 마르코의 무장색 패기는 충격파처럼 주변에 퍼지게 되었고 마치 배양색 패기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고 마르코의 주변에 있던 해병들과 해적들이 모두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았고 마르코의 발에서는 번개의 임팩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옹굴과 킹의 활용황이 충돌하였고 푸른 불꽃과 붉은 불꽃이 뒤섞이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해병들은 고대 신수들의 대결을 보는 것 같다. 대장님들의 전투와는 또 다른 느낌이야 라고 말하며 킹과 마르코의 대결은 마치 고대 신수들이 격돌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킹의 기술이 동시에 충돌한 이후 두 캐릭터의 기술은 우열을 가릴 수 없었고 마르코의 푸른 불꽃과 킹의 붉은 불꽃은 동시에 공중으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킹의 등의 불꽃이 잠시 꺼지게 되었고 마르코는 이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이 빠른 속도로 킹에게 접근하여 불사화첨을 사용하여 자신의 다리에 엄청난 양의 불꽃을 압축하여 두른 이후 킹에게 발차기를 적중하였고 킹은 등의 불꽃이 꺼진 상태였기에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바닥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킹의 가면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승기를 잡은 이후 빠른 속도로 킹을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킹은 마르코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며 마르코에게 시종일관 압도당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킹은 반전을 꾀해내기 위하여 가랑비는 맞고 폭풍을 취하는 전술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마르코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고통을 참아내는 표정을 지은 뒤 자신의 필살기인 어수 활용황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양과 훨씬 더 거대한 크기의 활용황을 동시다발적으로 마르코를 향하여 날립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방어력만큼은 사왕급으로
킹으로 불리는 인물이며 걸출한 인물들의 기술도 완벽히 막아내는 캐릭터였기에 킹의 어소 활용왕을 막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마르코는 불사 엉겅키를 사용하여 킹의 어소 활용왕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킹은 어소 활용왕을 사용하게 되며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에 등의 불꽃이 잠시 동안 완전히 꺼지게 되었고, 마르코는 지금이 자신의 승리 타이밍임을 확신한 이후 불사 화첨을 사용하여 자신의 다리에 엄청난 양의 불꽃을 압축하여 두른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불사 화첨 태그를 사용하여 킹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하였고,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킹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세세열매 모델 불사조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킹이 다시 일어났고, 마르코는 당황하며 아직도 체력이 남았는가요이?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다시 전투를 재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킹은 의식이 또렷해진 눈빛으로 마르코를 바라보며 분명 마지막 기억은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던 것인데 어디서 너와 겨루고 있는 건가 마르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현장은 뭐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처를 부여잡으며 마르코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분명 이 녀석을 제외한 백수해적단, 검은수염 해적단, 빅맘 해적단의 녀석들은 해군에 의하여 인격이 통제되며 마치 기계와 같은 상태였는데 어째서 이 녀석만큼은 정신을 차린 거지? 그 빅맘 카이도우 티치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킹이 정신을 차리자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킹은 조로에게 패배하며 쓰러진 카이도우를 보며 카이도우씨 라고 말하며 카이도우에게 날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킹은 마르코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대로 주저앉으며 카이도우에게 날아가는데 실패합니다. 마르코는 정신을 차린 킹을 보며 무리하지 말아요이, 나와의 대결로 인하여 데미지가 쌓인 상태, 또한 약물의 부작용도 있을 터, 루나리아 족이기에 인격을 되찾은 건가? 확실히 경이로운 신체다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불사조 마르코, 방금 전까지 겨룬 너에게 이런 말하기 못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물었고, 마르코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이후 백수해적단, 빅맘 해적단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이후 밀짚모자가 티치를 잡아내며 티치 역시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요이. 그리고 이후 밀짚모자가 해적왕에 등극했고 자신의 의형제 사보를 구하기 위하여 해군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었고, 신흰수염 해적단,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등이 현재 밀짚모자 일당을 조력 중이다요이 라고 말하며 킹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킹은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것을 떠올리며 그분을 쓰러뜨린 녀석이 조이보이라고 했었는데 설마하니 진짜로 밀짚모자 녀석이 조이보이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킹은 루피가 자신의 원수이긴 하나 자신의 종족의 염원을 이루어질 전사라는 사실 또한 인지했기에 이제라도 루피를 도와야 할지 아니면 우선은 루피를 적대하며 카이도우의 복수를 할지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갈등하는 킹을 보며 킹의 전투의지가 소강되었음을 느끼며 악마일의 능력을 모두 해제한 이후 킹에게 다가가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요이. 어떤 결정이 너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만 내 경험상으로는 적어도 밀짚모자가 만들어갈 세상이 세계정부가 만들어갈 세상보다는 나을 것이다요이 라고 조언을 해준 이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날아갑니다. 그리고 킹은 그토록 기다렸던 조이보이가 하필이면 카이도우씨의 원수 밀짚모자라니 라고 말하며 좌절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킹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였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카이도우씨가 나의 은인이자 선장이다. 조이보이의 전설을 믿었었지만 이제는 카이도우씨가 더 중요해졌어. 그분이 깨어나면 방향을 확실히 결정한다 라고 말하며 우선은 카이도우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하였고 쓰러진 카이도우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해군과 해적을 날려버리며 카이도우가 깨어날 때까지 카이도우의 곁을 지킵니다. 버기,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는 제2의 정상결전이 발발한 틈을 타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마리조아의 국보인 우라노스를 탈취하고자 하였고 갈린과 콩이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갈린과 샹크스, 콩과 드래곤이 대결하는 틈을 타 버기와 도플라밍고는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향하였고 도플라밍고는 드래곤에게 향하여 이 소식을 알린 이후 곧바로 마리조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버기는 갈린과 샹크스가 싸우고 있는 곳에 도달한 이후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보며 이 정도의 싸움은 마치 로저 선장과 흰수염의 싸움을 떠올리게 하잖아 라고 생각하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버기가 나타난 것을 파악하며 오 버기인가? 네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라노스를 탈취했다는 뜻이겠지?
라고 물었고 버기는 기얏 하하하 이 몸을 뭘로 보고 당연히 탈취하는데 성공했지. 이제 여기서 도주할 일만 남았다고. 드래곤은 도플라밍고 녀석이 이 사실을 알리러 갔으니 이제 도망치자고 라고 말한 이후 갈링을 향하여 특제 연막탄을 던지며 갈링의 시야를 방해하며 샹크스와 함께 갈링으로부터 도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갈링은 가짜는 눈속임 따위 의미 없다 라고 말한 이후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버기와 샹크스의 위치를 파악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검인 크레센트 소드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샹크스와 버기를 향하여 강력한 참격을 날립니다. 갈링이 강력한 참격을 날려 샹크스와 버기를 공격하나 샹크스는 카모사리를 이용하여 이를 막아낸 이후 폐양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견문사해를 사용하였고 갈링이 견문색 패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다시 한번 특제 연막탄을 던져버렸고 갈링은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기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버기와 샹크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샹크스와 버기는 함께 도주하는 데 성공하였고 갈링은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신의 기사단 전원을 모두 호출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아직 멀리 가진 못했을 거다. 저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포함한 진입자들을 쫓아라 라고 명령하며 샹크스, 버기, 도플라밍고, 드래곤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플라밍고는 철룡인 학살 사건을 일으킨 이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기에 곧바로 드래곤과 콩이 전투를 하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드래곤과 콩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고 있었고 도플라밍고는 이들의 전투에 개입하여 실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콩의 다리를 묶어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자네가 이곳에 왔다는 건 우라노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나? 라고 물었고 도플라밍고는 웃으며 훗훗훗훗 그래 마리조아의 국보는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말하며 보관보관 열매를 먹인 호류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목적을 달성했다면 여기서 더 머무를 필요는 없겠군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와 함께 마리조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콩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의 실을 모조리 끊어버린 이후 내가 놓칠 것 같으냐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도플라밍고의 호리병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하늘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엄청난 강풍을 일으키며 콩을 공중에 띄워버리며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했고 도플라밍고와 드래곤은 곧바로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콩은 마리조아 근처에 주둔 중인 근위병과 경비병, 사이퍼폴 전원에게 드래곤을 포함한 침입자들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들은 드래곤과 도플라밍고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버기,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는 성공적으로 우라노스를 탈취한 이후 곧바로 성지 마리조아에서 탈출하려 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버기, 드래곤, 도플라밍고는 신들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고 마리조아 탈출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우라노스를 탈취하는데 성공했다고 들었소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우라노스가 담긴 호리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기는 이 몸의 활약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지 라고 소리쳤고 드래곤은 웃으며 그로써 크로스길드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라노스를 탈취하지 못했을 거요 라고 말하며 버기를 치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버기는 밀짚 모자와는 딴판이군. 사실 난 자네를 마음에 들어 했다네 라고 말하며 단순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조롭게 탈출하나 싶었으나 이들의 앞에 사이퍼폴 근위병과 경비병들이 나타났고 신의 기사단과 갈링, 콩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건 저들이 아니오. 드래곤 당신도 느꼈겠지만 무언가 한 차원 위의 섬뜩함이 느껴지오. 아마 오로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겠지 라고 말하며 갈링과 콩 등은 어찌저찌 제압할 수 있다고 한들 오로성이 움직이게 되면 마리조아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오로성들의 움직임을 느낀 이후 이 이질적인 느낌은 일반적인 강자들의 느낌과는 무언가 다르군. 인간이 아닌 것을 마주한 느낌이 두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그렇다면 시간을 지체할 틈이 없잖아. 우선 나부터 도주한다 라고 소리치며 마리조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차를로스 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차를로스 성은 이 천한 것들은 뭐냐이 감히 나를 공격했겠다 라고 말하며 버기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쏴버립니다. 그러자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총을 동강내버린 이후 뭐야 이 겁대가리 상실한 못생긴 새끼는 설마 천량광대 버기님을 모르느냐 말이다 라고 소리쳤고 차를로스 성은 버기를 보며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버기와 차를로스가 대치하는 사이 도플라밍고, 드래곤, 샹크스는 빠르게 사이퍼폴 근위병 경비병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버기에게 빨리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동강동강 열매의 능력의 각성을 사용하여 차를로스의 다리와 팔을 동강내버렸고, 차를로스는 고통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버기는 웃으며 이 녀석이 착취했던 노예도 같은 기분이었을 거다. 이제라도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드래곤 샹크스 도플라밍고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에서 빠져나가는데 성공했고, 우라노스 탈취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카라스는 벨로베티를 공격하려는 묘묘사기를 막아내는데 성공하였고, 카라스와 묘묘사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그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까마귀의 형상을 한 그름 덩어리들을 만들어내 묘묘사기의 주변을 모두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묘묘사기는 자신의 검 콤피라의 무장색 패기를 둘러 일시적으로 콤피라를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카라스가 만들어낸 그름들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카라스는 빠른 속도로 묘묘사기에게 접근한 이후 소용없다, 그 정도 참교그로는 나의 능력을 저지하지 못한다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묘묘사기의 복부를 발로 차버렸고, 묘묘사기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묘묘사기는 역시 혁명군의 간부라는 건가,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만인데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자신의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묘묘사기가 먹은 악마 열매는 토끼 열매 모델 옥토끼입니다. 그리고 토끼 열매의 모델 옥토끼의 능력을 사용하여 옥토끼의 형태로 변한 묘묘사기는 마치 스로나 캐럿과 똑같이 생겼으며, 일반적인 동물계 악마 열매는 대부분 힘과 맷집이 증폭된다는 특징이 있으나 토끼 열매 모델 옥토끼는 민첩성과 스피드를 증폭시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묘사기가 옥토끼로 변신한 것을 본 카라스는 달에 산다고 전해지는 옥토끼인가, 동물계 환수적 능력치고는 별거 없어 보이군 이라고 말하며 용, 호랑이 등과 비교하며 토끼는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묘묘사기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남자는 매력 없는데 라고 말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카라스에게 다가와 카라스의 하체를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카라스는 묘묘사기의 스피드를 보고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묘묘사기와 카라스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 이후 나란히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하였고, 까마귀와 토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쿠로우마 중장은 기온 중장이 능력을 사용한 것은 처음 보는데 과연 해군본부 중장에 걸맞는 실력을 지녔을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묘묘사기나 악마 열매 능력을 사용한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카라스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나, 카라스는 그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묘묘사기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며 한 번의 기회를 노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된 이후 시간이 꽤 흐르게 되었고, 묘묘사기는 체력이 떨어지게 되며 스피드가 조금은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지금이 승부처다 라고 말한 이후 그름을 음직시켜 마치 티치의 어둠 열매처럼 거대한 암흑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묘묘사기는 그름에 잠식되어 버렸고 자신의 칼 콤피라를 떨어뜨리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카라스는 묘묘사기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묘묘사기에게 다가왔으나 그 순간 묘묘사기의 눈이 붉게 빛나게 되었고, 묘묘사기는 한 차례 각성을 이뤄내며 일시적으로 기량이 폭발하게 되며 순식간에 카라스를 향하여 묘토화청을 사용하였고, 카라스의 날개가 걷기게 되며 카라스는 그대로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묘묘사기 역시 사실상 카라스와의 대결로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마지막 공격은 본인의 의지가 담긴 공격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행한 공격이었기에 묘묘사기 역시 카라스를 쓰러뜨린 이후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는 마지막 기온 중장의 공격은 마치 신세계의 강자들의 일격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헌데 아직 저 미지의 힘을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못하는 모양이군. 동물계 환수종의 각성과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벤베크맨은 시루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물고 있던 담배를 뱉은 이후 시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장총에 무장색 패기를 뚫은 뒤 곧바로 시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시루 역시 자신의 검의 라이우에 무장색 패기를 뚫은 이후 벤베크맨의 공격을 막아섰고, 벤베크맨과 시루의 공격이 충돌하며 약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가 수준급이군, 폐양색 패기 없이 이런 폭발이라니 라고 말하며 자신과 시루의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기에 폐양색 패기의 충돌이 없었음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시루의 머리를 향하여 총알을 발포하였고, 이 총알에는 무장색 패기가 실려 있었기에 평범한 총알의 수백 수천 배의 위력을 동반했고, 발포된과 동시에 바람을 가르며 얼음을 녹여버리며 무서운 속도로 시루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시루 역시 기량하는 굴지의 대고모였기에 벤베크맨의 총알을 정확히 인지한 이후 곧바로 총알을 반으로 쪼개버렸고, 이후 곧바로 벤베크맨에게 접근하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이를 예상했다는 표정을 지으며
그래 고작 총알 한 발에 쓰러질 리가 없지. 지옥의 주인이라고 불리던 마젤란과 동급의 괴물이라면 말이지. 라고 말한 이후 산탄총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여러 발의 총알을 발포했고 시류조차 모든 총알을 완벽히 막아내지 못하며 자신의 어깨에 총알이 여러 발 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시류는 개의치 않아 하며 벤베크맨에게 접근한 이후 벤베크맨의 총의 총구를 베어버리기 위하여 붉은 빛으로 빛나는 라이우를 사용하여 올려치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자신의 총에 무장색 패기를 뚫으며 이를 방어하였고 곧바로 발차기를 사용하여 시류의 복부를 차버리며 시류를 멀리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시류는 충격을 받으며 쓰러졌고 벤베크맨은 이게 네 녀석의 전부는 아닐테지, 검은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비의 시류 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기를 잡았음에도 방심하지 않으며 베테랑다운 모습을 연출합니다.